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김호중 씨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또 2차 가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실버 세대들의 트롯 가수들에 대한 덕질, 도를 넘어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뭐든지 정도껏 어느 정도껏 해야지 뭐든지 미치면 패가 망신합니다. 저 또한 우리 트롯맨들을 사랑하지만 저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무궁무진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인가에 꽂힌다는 거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도를 넘으면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되건 물건이 되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건 물건의 노예가 되건 본인의 생각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단속하고 경계하는 것은 본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롯 가수 덕질을 하다가 사기당하고 이혼까지 당한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채널 A에서 진행하고 있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이라는 시사교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50만 유튜버를 가지고 있는 문화일보의 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는 본인 유튜버를 가지고 있고 19년 차 연예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용 기자는 정확한 팩트만을 가지고 아주 영상을 잘 만들기 때문에 저도 평상시에 잘 시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 안진용 기자에 의하면 트롯맨 입덕 후에 사기꾼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인생 망치고 탕진하고 이혼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겪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호중 씨 팬이었습니다. 김호중 팬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 방송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호중 팬입니다. 저는 문맥을 맞춰보면 김호중 팬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을 의대에 보내고 본인 인생 숙제를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수험생활 뒷바라지를 하는데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가수에 입덕을 한 것 같습니다. 트롯 가수에 입덕을 한 중년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사연을 딸과 남편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 엄마가 여기에 입덕한 이후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수백만 원씩 갖다가 여기에 조공을 바쳤다 그럽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친 것이 엄마 빚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이 됐다 그럽니다. 이 빚을 알게 된 계기도 엄마 휴대폰에서 누님이라고 누군가가 부르면서 불륜을 암시하는 듯한 그 대화를 발견하고 이 엄마의 그 행동을 아마 추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암만 해도 수상쩍다. 그리고 이 가수에 대한 도를 넘는 충성심, 이것 또한 문제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시어머니 장례식 도중에 자리를 빠져나가가지고 어떤 한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한테 3천만 원 돈 봉투를 전하는 것을 본 겁니다. 엄마가 빠져나가니까 아마 의심을 받게 됐겠죠. 그래서 이 3천만 원 모텔로 가서 이 3천만 원을 주는 것을 봤다 그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럽니다. 이 남자에 미치면은 친정엄마 장례 기간에도 모텔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 변호사는,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그러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만 올인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해방된 듯한 기분에
사회성도 약한데 그 기분에 자기가 어디로 빠져들고 있는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남성에게 3천만 원을 돈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 남자는 본인이 김호중 씨 사촌형이다. 내가 김호중 사촌형이다. 가정에서 살림살이만 하다 보면 남의 말을 덜컥덜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내가 사촌형이기 때문에 김호중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 돈을 받은 것이죠. 사기를 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몸도 망쳤는지 안 망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 주고 조공을 하고 이런 것이 거의 1억이 가깝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이 가족들은 엄마를 용서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거기에 끝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던 가수가 법적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법원을 들락날락하자. 이 법원을 들락날락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김호중 씨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김호중 씨죠. 이렇게 해서 김호중 씨가 들락날락거리자 집안에서 용서를 했는데도 이 어머니는 김호중 씨 구명을 한다고 또 여기에 참가를 하면서 결국 가출까지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가출까지 하니까 이제는 엄마 또 아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혼을 하겠다 그럽니다. 엄마를 포기했다 그럽니다. 아내를 포기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순수한 가정주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기꾼들은 대개 이거는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상대방을 속인다 그럽니다. 비밀이고 너만 알고 있어. 우리 둘이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절대 남의 말만 믿지 말고 남의 말을 듣고 그걸 한번 주변에다 확인을 해봐야죠. 아, 사촌 오빠라 그러는데 사촌 오빠면 그냥 콘서트 이런 데 가서 만나면 되지. 사촌 오빠를 만나, 사촌 형인데 그 만나주는데 돈을 3천만 원이나 받고 만나주는 가수라면 그 가수는 정상적인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 돈을 받고 팬을 만나주는 가수가 정상적입니까? 그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김호중 씨를 만나겠다는 욕심이 앞을 가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욕심이 있으면 속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호중 씨는 이 어머니에게 2차 가해자가 된 셈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처 줬고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또 2차 가해자가 또 김호중 씨는 된 것입니다. 가수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팬들도 이렇게 어긋난 팬심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죠.